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오늘은 무슨 시간인가요? 오늘 이제 구글 트렌드 먼저 하시죠. 아, 구글 트렌드 확인하나요? 뭐 안 하실까요? 1위는 문호준 씨예요. 네? 문호준 씨. 아, 카트라이더. 어떻게 안 해? 아, 저도 카트라이더 게이머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봐요 이 사람 게임. 그러니까 카트라이더 게임하는 거 봐요? 아,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카트라이더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이가 밝혀지는데. 아니 뭐 지금도 카트라이더 유행하니까. 네, 고등학교 시절이면 거의 한 10년 이상 전이죠 지금. 네. 저한테는 네. 한 15년 전에 제가 카트라이더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카트라이더 프로 리그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 2006, 7년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도 문호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심지어. 네.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아 그때부터 활동했던 네, 선수. 그때부터 휩쓸었어요. 오케이. 네. 근데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한 최소 10년 이상은 지났죠. 야. 네. 20대가 됐으니까 이제 문호준 씨가. 그러네요. 네. 어디서 1등한 거예요? 하나생명 창단 이후 첫 우승이라는데. 이게 카트라이더는 사실 네. 프로게임 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프로게임 저기가 없었구나. 네, 개인 자격으로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는 거지. 이제 네.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가 없었는데 팀 네. 스폰서가 네. 이제 문호준 선수의 네임밸류 때문에 하나생명에서 그 카트라이더 프로게임단을 창단을 한 거죠. 이야. 네, 그 창단 이후에 첫 우승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정도로 네임밸류가. 네네. 카트라이더 하면 거의 문호준이죠 사실. 약간 카트라이더계의 임요한. 페이커.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페이커 임요한 네네네. 이런 느낌이구나.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오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지금 탑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야, 네.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게 좀 얘기가 있는데 네. 문호준 선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온게임 내 PD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아들이 게임하는 거를 이게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좀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역시 교육은 영재 교육이 어릴 때부터 네. 못 쫓아가죠. 그렇고요. 2위는 스타벅스 가방이네요. 저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 무슨 백이라고 하던데? 이게 이름이 서머 레디백이래요. 레디백 맞아요. 레디백. 레디백이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작은 캐리어처럼 생겼더라고요. 딱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그 여행 갈 때 캐리어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네. 가방을 하나 이렇게 매달기도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더라고요. 네. 손잡이에 이렇게 딱. 이게 약간 다이어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3잔은 특별 음료 마시면 네. 나머지는 이제 17잔. 네. 총 20잔 마시면 이 가방을 주는 건데. 요즘 막 한 번에 20잔을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거 받으시려고. 이게 중고시장에서 개당 7만 원, 13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네. 그 정도 가격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이 예쁘고 또 약간 저런 크기에 저런 소재에 그런 백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어떤 분은 이 상품품 받으려고 300잔 시켜놓고 그냥 집에 가셨대요. 상품품 받고. 커피는 안 받고? 그냥 시킨 뒤 그대로 그냥 가방만 받고. 300잔이나 시켜야 돼요? 그 가방 10개를 가져간 건가요, 그럼? 20잔씩 해서 15개? 와, 약간 그런 옛날에 그런 느낌 드네요. 그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빵 사면 스티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져왔거든요. 300잔 아메리카노 그냥 뭐 6,000원 칩시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죠. 뭐 5,000원 하죠. 평균 5,000원 잡으면 네. 300잔이면 얼마예요? 15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가방이 네. 15개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 10만 원 이상씩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모자라네. 본전치기네. 15만 원은 받아야 10개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스타벅스가 디자인이 좋죠. 뭐 다이어리 나올 때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타가시고 그만큼 브랜딩을 잘한 진짜 뭐 커피로만 1년에 1조를 버는 회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건물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하면은 그 건물의 가치는 거의 뭐 2배 이상 뛴다. 수세권? 네. 스타벅스권. 네, 스타벅스는 임대료를 항상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될수록 서로 윈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말도 들었어요. 건물주한테 유일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브랜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발 들어와 달라. 네. 뭐 스타벅스 가방이 2위였고요. 조회는 2,000회 이상 검색이 됐네요. 3위는 시무누. 시무누는 누구?
라는 기사가 떴어요. 누구신가요? 혼성그룹을 제안받았고요. 아, 이분 저기 나온 거네요. 런닝맨에 나왔고요. 그리고 요새 그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 아, 네네네. 거기서 이제 혼성그룹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이가 이제 92년생이시고요. 네. 민현서 부부의 세계. 저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이분 부부의 세계로 뜨신 분이에요? 아, 제가 부부의 세계도 정주행을 했거든요. 제가. 네, 최근에 좀. 안 보는 거 없네. 네. 아, 근데 굉장히 좀 마스크가 좀 되게 영화 배우스럽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이 출연하셨는데, 아, 이분이셨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성그룹 유재석 씨가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그 혼성그룹의 제안을 받았다 해서 네. 더 뜨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저도 응원합니다. 갑자기 팬심발이 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5위는 비프리 씨인데요. 비프리요? 네. 누구신가요? 모르겠어요. 폭행의 재구성, 맞을래? 영상 찍을래. 비프리. 아, 동료 래퍼를 폭행하신 분이래요. 아, 경찰에 안 좋은 내용으로 뜬 거네요. 경찰에 입건되셨고요. 네. 때리고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셨대요. 네, 뭐 넘어가죠. 뭐 좋은 얘기 아니니까. 네, 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고요. 네. 오늘의 이제 뭐 2020년 5월 24일 일요일 구글 트렌드 검색은 이렇고요. 네. 그 전날은 이제 로또 912회 샀어요? 샀죠. 아, 뭐 전 안 사서 잘 모르겠고. 뭐 되시는 분 있었으면 뭐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후원 좀 넣어주세요. 2위는 박세리 씨. 아, 박세리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셨어요. 금요일 밤에. 그러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검색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3위시고요. 네. 준하경 씨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방역 물품 지원에 등 돌린 민심, 준하경 경주시장 해임까지 청원이 올라갔대요. 경주시가 이번에 일본한테 뭘 준 모양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주시장 잘라라. 왜 굳이 뭐 거기까지 주느냐. 이거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아, 그렇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글 트렌드는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이 좀 많았네요. 아, 간만에 좀 코로나 아닌 소식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이제 코로나 오늘 오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네네. 20명대. 계속 이제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20명대로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세. 아, 하락세인가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제가 본 기사에서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30만 명 나왔대요. 네. 그걸 포함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좀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할 건 이제 연애상담, 연애 공유, 도깨비. 연애 도깨비. 네네. 우선은 좀 오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얼굴이 넓은 남자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까? 이거 예전에 제가 기사 보다가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어느 나라 기사인가요? 이게 어디였겠냐면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이 넓다는 표현이 진짜 말 그대로 그 보이는 얼굴의 면적이 넓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얼굴 크기도 쟀어요. 이 양반들이. 얼굴 크기도 쟀었는데 아, 이거 딴 데다가는 더 내가 그림까지 넣어놨는데 우선은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넓은 남자는 연애를 할 확률이 높고요. 오, 정말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상식과는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반대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는 아니니까요. 이유는 남성다움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얼굴이 넓은 남자일수록 특히 단기간 만남에서는 넓은 남자가 유리함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특이하네요. 네.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과 외국의 기준, 뭐 다른 나라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거네요. 더욱 얼굴이 넓은 남자일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는데 이런 남성적인 매력이 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연구를 해봤대요. 이 사람들이 15세에서 32세의 150명의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하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유는 지배적일 것 같은 용모를 가진 남자. 그러니까 너무 마초스럽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좀 이제 적극적인 게 남자적인 어필을 하니까 이제 연애 상대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확률은 높은데 이제 이걸 이렇게 평생 살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하다. 약간 너무 마초적인 모습이 너무 부각이 된다. 뭔가 너무 남성적인 뭔가 가부장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결혼 상대는 아니다. 짧은 연애로서는 확률이 높겠지만 묘하네요. 언제 기사인가요? 이거 좀 됐어요. 몇 년 됐나요? 몇 년 된 거고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거 가져온 건데. 네네.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선은 결혼한 남자들 얼굴 세이부터 재야지. 그래야지 뭐 얘기가 되지. 네. 150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 연구를 하려면 10년을 해야 되죠, 이런 건요. 이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네,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네. 좀 그렇다는 걸 좀 아시고요. 어쨌든 약간 그런 성향이 있더라. 얼굴이 좀 높대대 할수록 남성적인 면이 없잖아 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뭐 웃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만큼 이제 얼굴 크기에 집착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넓어도 좀 뭐랄까요, 장점이 있다. 더 비참한데요? 마냥 나쁜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기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는 네.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네. 또는 배우자의 이성친구.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죠, 흔히. 그쵸. 네네. 남사친, 여사친 가능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친구는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하네요. 친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여자친구의 이성친구를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뭐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선인가요? 동성 간의 친구가 거의 격이 없이 친해질 수 있다면 이성 간의 친구는 어느 정도의 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약간 친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내 여친, 내 남친의 이성 친구, 네. 남사친,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저라고 여사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사친이 그렇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렇죠.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대1로는 제가 먼저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저의 애인이 남사친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물론 1대1로 만나러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임이 있어서 한 뭐 2-3명, 3-4명이 모여서 그 중에 여사친이 끼어 있다. 그렇죠.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미리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가긴 하지만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면 1대1로 만나서 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뭐 말도 안 되긴 좀 그렇지만 술을 마시거나 그런 행동은 저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가? 네, 나의 애인이? 어렵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야죠, 이제. 그렇지. 네. 나는 뭐 이제 그때부터는 좀 뻔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를 믿지만 너의 그 남사친을 믿을 수 없으니 나를 좀 배려해 달라.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게다가 나도 너를 생각해서. 나도 지금 조심하고 사는데. 그렇지. 너도 조심하고 안 하고 다니는데 왜 굳이 너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왜 굳이? 혹은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뭐 정말 만나야겠다면 만나러 가라. 그렇죠. 대신 얘기는 하고 가고 술은 먹지 말아라. 아니 그런 건 있잖아요. 만나야 될 때가 있긴 해요. 1대1. 그럼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뭔가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점심, 뭐 그럴 수 있죠. 저녁 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빈도가 잦아진다거나. 그렇죠. 그게 문제죠.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죠. 영화도 보고 갈게 이러면 굳이? 왜? 화가 나죠. 우선 내 전화부터 받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양한 문화층을 보면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나 그 이해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죠. 이해 못하는 부류가 있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가 유명하지 않나요? 프랑스도 유명하고요. 네. 그 미국 쪽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문화가 전부 다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는 존중을 받거나 존재한다. 비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쪽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땐 100년이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슬슬 동거 얘기가 사회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30년,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네. 지금도 사실 동거는 그렇게 인정 못 받듯이 인정을 못 받다기보다는 뭐 대놓고 뭐 내가 동거를 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좀 뭔가 사회적으로는 힘들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제 지인 중에 동거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거든요. 오. 남자분인데 남자끼리. 아니죠 여자랑. 오케이. 네네. 근데 부모님한테는 숨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이죠. 저랑은 이제 좀 친한 지인이라서 그렇죠.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지만 이제 부모님께는 동성 친구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그쪽이 있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남사친이나 여사친 내 뭐라고 하죠? 애인 배우자의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선만 지켜준다면 괜찮다. 굳이 뭐 터치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대랑 맞춰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성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있어도 한 1년에 만나봐야 같은 이벤트가 겹쳐서 만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 있다든가 뭐 그 전에 이제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이제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겹치는 인물이랑 같이 만나게 돼서 이제 함께 모일 때 그렇죠. 그럴 때 아니면 거의 안 만나거든요. 사실은 슬프긴 하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만난 사람이 네.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네가 뭐 이성 친구를 만나서 뭐 신뢰가 깎이지 않을 행동만 한다면 그걸 이해해주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난다면 저도 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제 말도.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의 애인은 안 되지만 나는 만나러 갈 수 있다.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죠 그러면. 네, 그럼 정말 속상하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배신감을 느낄 정도죠, 거의 뭐.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쓰레기죠. 많이 치죠. 아니 장난하나 나랑 지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제가 좀 조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문화적이죠 우리나라는. 네네. 상대방한테 이성으로서 이제 고민을 안겨준다거나 의심을 산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의, 기본적인 예의로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 기본적인 견해는 남자친구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반강제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와 여자 친구가 됐어요. 네. 근데 뭐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매일 뭐 점심을 먹는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동료여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것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 회사 동료니까 뭐 밥을 뭐 따로 먹으러 할 수도 없고 굳이 뭐 멀리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는데 네. 넌 그러지 마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니까 제가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자제를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의 애인이 이게 불편하니 좀
조심해 달라라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애인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애인의 감정을 되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걸 잊고 사는데 보통 네네. 그 사람들이 1순위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1순위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차순위니까 내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사회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1순위인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고민을 안겨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갑자기?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무리하시는 거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네. 그런 고민 많이 드시면 혹시나 이런 네. 고민하고 계시면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남사친 여사친 너무 자주 만난다. 그럼 전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자. 너무 자주 연락을 한다. 네. 밤에도 막 카톡 오고 전화 둘이 통화하고 막 이러는데 신경 안 쓰는 분은 뭐 당연히 뭐 그런 고민 안 하겠지만 네네. 그걸 좀 자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고민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고민이죠. 계속 한다.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한다. 심지어는 막 숨어서도 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니까 좀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저는 그때부터 약간 슬슬 마음을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힘드니까 차근씩 이제 놓아 가시는 게 답이 아닐까. 네. 말해서 바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을 테고 말해서 바뀔 만한 여지가 있었으면 처음 좋게 얘기했을 때 끊었을 거고. 근데 이미 이걸로 대번 싸웠다. 근데도 안 고치고 안 고쳐지고 숨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1순위가 누구냐. 그걸 좀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여자건 남자건 그렇죠.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좀 잘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제 좀 놓아야죠. 그렇죠. 별 수 없어요. 뭐 그 둘이 잘 놀라고 하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내가 빠져줘야 내가 세컨인가?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네.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에요. 맞아요. 네, 되게 흔한 고민이기도 하고 이제 뭐 어느 쪽이든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그런 게시글을 자주 봐요. 안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안 그런 사람 만나시는 게 맞고요. 네.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최고겠지만 가끔은 한쪽이 완벽히 이해해줘야 될 관계도 있거든요. 이해가 된다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야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빠질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그렇죠. 천천히 이제 마음을 놓아 가시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최대한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살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쉬워지더라고요. 그게 굳이 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연륜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사람이 무뎌지는 건데 인생에 뭐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씁쓸하네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화로 돌아올 건데요. 네. 좀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하실 건가요? 어린 신부를 할 건데요. 오, 갑자기요? 그 문근영 씨 나오시고 2004년도 개봉한. 네. 우연찮게 봤어요. 오, 그걸요? 네. 어디 뭐 방송에서 보셨나요? 전 보긴 봤는데. 네네네. 영화가 대단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봤는데 네. 그걸 봤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갑자기의 향연입니다. 갑자기의 향연. 저도 사실 봤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봤어요. 난 그때도 봤죠. 네, 이게 15년 전, 16년 전 영화예요. 그때 이제 문근영 씨가 굉장히 신세경 씨도 거기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친구로. 그래서 중이셨대요. 어머나. 그렇죠. 저보다 어리시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다시 봤거든요. 그냥 어릴 때 그 막연하게 그냥 어린 신부 뭐 재밌었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네. 이거 흔치 않네요. 이거. 이거 흔치 않지. 네네네. 왜 다 보게 됐냐면 네.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끝났어요. 다음번
다다음번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영화는 이제 제가 어린 신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이르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